연불리의 비밀노트 또 7월 중반을 넘어서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불리님을 뵙는 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 약간 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장은 좋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배터리주 등 지금 좀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참 이제 그동안은 가는 것만 갔는데 이번 주는 좀 못 올랐던 기업들이 좀 반격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물론 뭐 미국도 좋았습니다. 미국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근데 국내 증시는 최근에 코스피는 좀 정체거든요. 약간 이제 3,200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코스닥이 이제 800 넘어가면서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이고, 그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코스닥이 강했고, 또 하이닉스 갈 때 삼성이 못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주는 하이닉스가 오히려 급락해 버리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2차 전지도 최근에 좀 강한 이유가 이제 리튬 가격이 좀 오른다는 그런 좀 긍정적인 이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도 바닥에서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상으로도 미국이 관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괜찮아요. 소매 판매도.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감도 많이 해소가 됐고, 미국 기업들이 지금 50개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88%가 예상을 다 상회할 정도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불확실성, 이제 연준 의장을 자꾸 해임한다. 그러니까요. 이 뉴스가 좀 자꾸 나오니까 아니라면서요 또. 네, 아니라고는 하는데 자꾸 이제 아니때 굴뚝에 뭐 연기 나겠냐, 뭐 약간 이런 이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좀 흔들리는 것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미국 주식시장도 뭐 사상 최고치 되게 좋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관세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멕시코 등의 고율 관세 부과한다고 발표했고, EU는 사실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이잖아요. 근데 30% 관세율이면은 이게 지난 4월 발표 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데요? 네, 맞습니다. 유럽을 그때 20% 관세 매겼는데 지금 30%로 올려버렸고요. 이제 멕시코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보통 이렇게 높게 나오면 또 유럽은 작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교역국인데 여기다 30%를 부과하면 시장이 좀 사실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주식시장에 이 관세 부과하는 것 자체를 이제 악재로 해석을 안 하고 있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관세를 부과해도 지금 최근에 나온 아까 지표도 말씀드렸지만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고, 거기에 물가가 물론 뭐 낮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관세 때문에 물가 많이 오를 걸 우려했는데 그거보다도 높진 않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관세로 인해서 미국이 관세 수입을 공개를 했거든요. 5월 달에 242억 달러, 그 다음에 6월 달에 272억 달러를 벌었대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그 12 곱하고 10년을 해보시면 대충 얼마 나오냐면 3조 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관세 수입만. 근데 미국이 이번에 감세안 통과해가지고 재정 적자가 3.3조 늘어나요. 그러니까 3조 달러면 거의 만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로 인해서 미국 재정 적자가 좀 줄 수도 있구나. 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관세를 그냥 아주 나쁘게만 지금 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그리고 감세를 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어쨌든 소비 여력이 커지잖아요. 당연히 세금을 깎아주니까. 그렇죠.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로 인한 피해는 아직은 사실은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몇 달 후에 갑자기 관세 때문에 물가가 더 튀고 소매 판매가 확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고 이게 언제 악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멀어 보이고, 지금 당장은 딱 봤더니 관세로 인해서 피해는 없는데 미국 정부에 또 좋은 것도 있네. 약간 이런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아예 관세 그냥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또 어차피 관세라는 건 협상 통해서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만약에 관세 때문에 안 좋아지면 관세율 낮추겠지, 이런 이제 기대 심리도 아직은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AI를 이끄는 기업들이 워낙 뭐 시총이 좋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의외시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는 관세랑 무관하게
되게 좀 강하게 지금 관세와 예, 무관하다.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의 여파가 사실상 현재는 거의 감지되지 않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인도네시아 무역 협상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것도 관세부가 합의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고 혹시 우리한테 시사점도 있는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지금 영국, 베트남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합의를 끝냈는데 원래 여기가 이제 관세율이 되게 높았거든요. 32%인데 19%로 이제 낮춰준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제 미국의 에너지를 150억 달러 사게 됐고요. 농산물 45억 달러, 보잉사 그 여객기를 150대. 요거를 이제 사가기로 한 거예요. 이 조건이죠, 사실. 트럼프의 조건 같은데 이거를 하니까 이제 깎아준 거죠, 사실은. 관세를. 이 세상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사실 공짜는 없습니다. 뭔가 이제 대가를 바라는 건데 근데 사실 영국, 베트남도 이 비슷한 조건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합의가 잘 안 되잖아요, 일본도. 결국에 아마 여기서 이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도 아마 뭐 보잉 여객기까지는 요구는 안 한 것 같은데 그 LNG 수입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아마 요청을 한 거는 같은데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마다할 필요는 없죠. 뭐 미국에서 LNG 수입하는 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부분인데 아마 알래스카에 LNG 개발하는 거 이거 좀 참여하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이게 돈이 되겠냐 약간 이제 이런 좀 걱정이 있어서 그쵸. 지금 좀 고민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해외 나가면 다 구글 지도 갖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서든 쓰시면 네. 되게 편한데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 안 돼요.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사실 이제 우리나라 좀 아직 전쟁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 지정학적 문제가 있어서 이게 근데 구글이 미국 입장에서는 정부가 구글한테 빨리 지도 반출 좀 해라. 왜 네이버 지도만 그렇게 쓰게 하고 네. 왜 구글은 못 쓰게 하냐. 이 요구를 되게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걸 또 들어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혹시라도 이제 북한 쪽이나 이런 데 또 정보가 노출돼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게 민감해요,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 그래서 근데 이 부분도 좀 걸림돌이고 농산물 수입도 좀 쉽지 않고요. 또 농민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제 논쟁이 31개월 이상 된 소고기. 요거 옛날에 광우병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30개월 그 아래에 있는 것만 수입하는 걸로 아는데 그 미국산 소고기를 31개월 이상 된 것도 좀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지금 쉽게 해주기가 어려운. 그래서 요게 어쨌든 합의는 하긴 해야 되는데 미국 측 얘기를 안 들어주면 그냥 관세 25% 맞아야 되고요. 이 중에 몇 개는 들어줘야 돼요. 몇 개까지 소위 말하는 채찍을 맞아줘야 네, 근데 이걸 해줘야 아마 아까 인도네시아처럼 네시아처럼. 이제 20% 이하로 깎아주겠죠. 근데 이거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방향을 정할지는. 그래서 이제 날짜가 8월 1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도네시아도 이번에 합의한 건 미국의 몇 가지를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엔 뭐 관세 25%는 확정될 수밖에 없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들어줄 것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협상을 어쨌든 좀 해서 일부는 안 사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잘 협상의 묘미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이제 벌써 더워지는 여름이 이렇게 잠시 비 때문에 찬바람이 나니까 뭐 여름이 벌써 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당장 이제 여름으로 됐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뭐 8월 1일도 금방이고 그러면 9월에는 사실 금리 인하도 관심사인데 이게 어려울 것 같다. 요즘엔 그렇게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물가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원래 90%가 넘었거든요. 지금 얼마냐면요. 9월 인하 확률이 5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와. 6월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아주 높진 않아요. 근데 일단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어요. 2.7% 올랐는데 5월이 2.4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뭐였냐면 의류 가격, 신발 가격, 가구, 침구류 이런 게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주식 시장에는 영향이 없다 하셨지만 물가에는 영향이 물가에 조금이나마 지금 영향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이 정도 뭐 상승 가지고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실제 지표 보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제품들은 수입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제품 가격이 실제 오르고 있어요. 예, 올랐다는 거는 어쨌든 이제 물가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더 걱정은 8월 1일부터는 합의가 안 된 국가들은 관세가 대폭 상승되잖아요. 이제 8월 되면 이게 또 반영되거든요. 그럼 9월에 나오는 8월 물가는 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지금 소비자 물가 발표되고 나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 정부도 굉장히 지금 힘든 게 빨리 금리 낮추고 싶은데 물가가 이렇게 끈적끈적 거리면 또 낮추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물가가 많이 오른 건 아직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시장에 영향 안 주지만 이제 적어도 한두 달 정도 후에 또 물가는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 그때 물가가 생각보다 진짜 높아버리면요.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안심할 필요는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나오는 물가 데이터는 더욱더 좀 주목을 하고 좀 계속 경계는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연준 의장 해임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게 그러니까는 백악관 관리가 인터뷰에서 연준 의장 해임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사실상 주식시장도 반응이 있었고,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전망이 어떻게 되겠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안 좋죠. 당연히 약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S&P 500 지수가 갑자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백악관 관리가 인터뷰를 한 게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아마 해임을 할 것 같다.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놀랬겠죠. 이제 아마 본인 생각은 맞아요. 제 생각은 분명히 그게 맞는데 지금 나가면 그게 갑자기 이제 나가버리니까 아마 당황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장중에 또 그 언급을 했어요. 다시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 아직까지는 파웰 의장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해임할 생각은 없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다시 오르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명확합니다. 해고하고 싶은 게 맞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그렇게 낮추라고 하는데 안 낮춥니다. 본인 말을 듣질 않고 있고 근데 아까 제가 물가 말씀드렸지만 네. 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조금씩. 그럼 파웰 의장 입장에선 어떻게 내려요? 몇 달 더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물가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해서 지금 물가 신경 안 쓰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 말만 따나 낮췄다가 물가 튀면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럼 충격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아마 파월은 절대로 지금 당장 아마 금리 낮출 생각은 없을 것 같고 계속 압박은 하겠죠. 그래서 7월 금리 인하는 아닌데 9월은 좀 애매해요. 아무튼 9월은 지금 이제 반반의 확률인데 만약에 근데 8월 달 그러니까 9월에 나오는 물가 지표가 만약에 좀 예상보다 튀는 모습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아마 파웰 연준 의장 성격상 9월도 건너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뭐라고 하건 말건 그러면 이제 11월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올해 한 번은 할 거는 같아요. 근데 그게 9월이냐 11월이냐 12월이냐 이 싸움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도 지금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고 지금 트럼프는 어쨌든 금리 낮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관세 때문에 좀 충당은 하겠지만 하루 이자 비용이 33억 달러 나간대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 가까이 하는 거죠. 5조 원이 이자로만 나갑니다. 그냥 빚은 그대로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는 방법은 금리 인하죠. 네. 그래서 계속 압박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 모든 거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압박을 해도 결국 물가에 모든 게 좀 달려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 쉽진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었고요. 자, 삼성전자 얘기도 빨리 여쭤보고 싶지만 이건 좀 내일로 아껴두도록 하고 미국 얘기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얘기 좀 해볼게요. 엔비디아가 막혔던 중국 수출을 재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칩인 H20 수출을 허용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이거는 우리 반도체 기업은 또 어떤 영향이고 엔비디아 주가에 미칠 영향도 알아볼게요. 근데 다 호재인 것 같아요. 다. 이거는 뭐 누구한테나 다 호재입니다. 근데 일단 엔비디아와 AMD가 특히 호재고요. 왜냐하면 이들이 직접 수출한 기업들인데 그동안 수출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버스가 이것은 게임 체인저다.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연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지금 앞으로 더 올릴 거고 모든 엔비디아 공급 업체는 물론이고 제2, 제3의 파생 업체들도 같이 혜택 받을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니까 결국 삼성 하이닉스도 호재란 얘기고요. 네. 거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엔비디아 AMD 목표 주가를 다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호재고 그리고 또 맞춤형 칩 만드는 브로드컴, 마벨 이런 기업들도 결국 중국 수요가 살아날 수 있어서 긍정적이고 특히 이제 이들의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TSMC잖아요. 그러니까 TSMC도 간접적으로 수혜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H20 칩에
삼성의 HBM3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2분기 실적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그거 수출 못하니까 HBM3가 아마 재고로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손실 처리하느라고 좀 일회성 비용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재개되면 트이겠네요. 예, 환입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조치는 뭐 어느 반도체 기업을 막론하고 네, 다 호재다. 다 호재다.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말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ASML 그리고 TSMC 실적 공개도 있었는데 이거는 ASML은 폭락했고 TSMC는 급등이요? 왜, 네, 왜 이런 거예요? ASML은 이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죠. 장비 회사고 EUV라고 해서 아주 미세한 빛을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 반도체 이제 기판에 회로를 그려주거든요. 네. 이제 그런 최신 장비인데,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은 사실 좋아요. 근데 주가가 왜 빠졌냐면은 관세 때문에 내년 매출을 모르겠다. 매출 성장 달성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관세 협상이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도 유럽 회사, 유럽 국가니까 미국에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 장비 수출하면요 30% 관세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여기엔 관세도 포함된다라고 CEO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출 성장 없으면 2012년 이후 지금 거의 한 14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 성장이 중단되는 첫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네덜란드 ASML의 지금 매출에 대한 우려감 이게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ASML의 주요 고객사가 인텔과 삼성전자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들이 좀 부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투자가 좀 줄어든 것도 하나의 좀 악재였다. 대신에 TSMC는 오히려 주가 좀 급등했는데 뭐 정말 실적은 좋습니다. ASML도 좋았지만 TSMC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6%나 급증을 했고 올해 원래 25% 성장할 거로 전망했거든요. 올해 전체 성장 전망을 1분기에 이번에 30% 성장한다고 더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TSMC는 지금 훨씬 상황이 좋은 거죠. 근데 그 이유는 TSMC가 웬만한 AI 기업들의 칩을 다 만들어 주잖아요.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 AI 수요가 너무 좋다. 이런 또 언급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SMC는 AI 반도체 수혜를 고스란히 그대로 지금 노출이 되면서 받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강력한 성장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결국 ASML은 내년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지만 TSMC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 AI 수혜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양사가 좀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국방부가 이 히토류 운영업체, 미국의 MP 마테리얼스 우선주 취득한다는 발표가 또 있었는데 국방부가 히토류 업체를 인수한 배경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 MP 마테리얼즈가 미국에서 이제 몇 개 안 되는 히토류 광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국방부가 기업을 지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좀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주가가 50% 올라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정말 좀 놀라웠는데 어쨌든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대부분 좀 만들고 있고 F-35에 들어가는 그런 히토류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밖에 지금 만들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죠. 이제 방산에도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좀 부품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가 없으면 이 군사 장비도 좀 못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자꾸만 중국에 끌려다녀야 되거든요. 이번에 중국이 그 관세 협상할 때도 결국에 그 전에 이제 미국을 보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히토류 수출을 갑자기 중단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히토류는 이제 안보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비유를 들자면 여의도에 세탁소가 만약에 하나만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러면 여의도에 세탁소가 하나면 여의도 그 세탁소 주인이 절대 갑이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런 것처럼 히토류 똑같습니다. 중국이 그냥 절대갑이에요. 여기가 갑자기 저희 세탁소 당신하고는 거래 안 할게요. 갑자기 이래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다른 세탁소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의도에 하나거든요. 히토류도 똑같아요. 당장 나는 세탁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 발생하면 난처하죠. 그러니까 히토류를 끊어버리는 순간 미국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이제 봉착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선 결국엔 경쟁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미국의 MP 머티리얼즈가 또 있다 보니까 이 회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원을 해서 빨리 그 히토류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걸 좀 줄이겠다. 네. 이 의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중국이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중국이 많이 갖고 있는 그 광물들 있잖아요. 생산을 많이 한. 이게 이제 안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으면 분산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뭐 예를 들면 구리도 마찬가지죠. 구리도 중국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리도 관세 올려버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어쨌든 이 히토류뿐만 아니라 중요한 광물들은 정말 미국 입장에선 이걸 안보로 생각하고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또 할 수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광산을 가지고 있는 네, 이런 뭐 그런 기업들에.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로 이제 이 부분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P 머티리얼스가 가지고 있는 광산 어디 있어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패스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광산이 있는데 미국에서 거의 유일한 히토류 광산이라고 합니다. 마무리는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하고 싶은데 JP 모건이 2년 내에 코스피가 5,000포인트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서에 냈어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JP 모건까지 얘기를 해주니까 와 이거 진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요즘에 JP 모건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외국계 증권사가 갑자기 한국 증시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일단 오를 것 같다고 이렇게 좋은 보고서를 쓰는데 이유는 이제 명확합니다. 그 이번에 상법 개정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한국이 아시아 및 신흥국 가운데 가장 핵심 비중 시장이 됐다. 네, 비중 확대 시장이 됐고 2년 내에 5,000포인트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연간 10%씩 4년 지나야 5,000이 가는 거예요. 연간 10% 지수 오르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2년 내면 진짜 지수가 그냥 계속 폭발을 해야 돼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숫자인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높게 보는 이유는 결국엔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관세 우려라든가 이런 게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게 나오면 오히려 매수를 하래요. 네. 그리고 지배구조 개혁의 다음 단계를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좀 굉장히 강력한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오는 이제 기업들도 여기에 적극 동참하는 게 보인대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파마리서치가 인적 분할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소액주주한테 되게 불리한 쪽으로 분할을 한 거예요. 반발이 컸는데 취소했어요. 결국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소액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은 그전에 있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 못합니다. 해도 다시 원상복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명백한 그 초당적 지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한마디로 소액주주 가치에 대한 레벨업이 지금 되는 게 명확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지수 5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결국 상법 개정이 이제 외국인들 생각에도 아 이건 진짜 큰 변화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확실히 좀 이제 그런 의견들을 적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 개인 매수 종목 상승 업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상승한 업종들 가운데서 좀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분야는 어딘가요? 네, 이번 주에는 사실 바이오가 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랑 뭐 2차 전지 좀 분위기들이 좀 좋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일단 그 2차 전지 그러니까 그 바이오 쪽에서 그 면역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 좀 주가 좋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세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2차 전지 쪽도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좋았던 게 폴더블 폰하고 OLED 여기가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쭤볼 거예요. OLED 요 특히. 폴더블 폰 OLED
그 일시적인 흐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쪽도 다음 주까지도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보고서 보고 토요일 순서 마무리 짓게요. 네, 제목이 주도주와 턴어라운드인데 신한투자증권의 이병화, 최승환, 허성규 연구원님이 약간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 좀 보고서니까 기업이 좀 몇 개 나와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분기 이후로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주목하자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데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더 좀 비중 한글과 컴퓨터가 아마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전력기기 쪽에서는 산일전기와 일진전기가 아마 실적이 좀 좋을 걸로 이렇게 좀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갖자는 내용이고 특히 이제 이 수출주 내에서는 JS 코퍼레이션이 2분기 영업이익이 아마 43.5% 정도 성장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핸드백 만들어서 저기 미국에 수출하는 거 회사인데 뭐 코치라는 브랜드 좀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핸드백 만들어서 네. 납품을 좀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근데 이 회사가 그 서울에 그랜드 하이트 호텔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이 요즘에 서울이 또 품귀 현상이잖아요. 객실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익이 좀 늘어났는데 주가는 굉장히 싼 것 같다. JS 코퍼레이션도 주목하자고 좀 해주셨고, 그 다음 이제 하반기에 좀 1분기는 조금 안 좋았지만 2, 3, 4분기로 갈수록 좀 좋아지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는 일단 그 한 4개 정도 좀 꼽아주셨는데 네. 경동나비엔, TNL, 토비스, 골프존 이 기업들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이 좀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요 4개 기업을 좀 꼽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몇 개 기업만 이렇게 좀 자료가 있어서 간단히만 좀 소개해드리면 골프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성장을 지금 아주 강하게 나오진 좀 못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 해외 미국 쪽에서 지금 수주가 좀 잘 돼가지고 미국에도 지금 이 스크린 골프 같은 게 좀 요즘에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쪽 매출이 늘어나서 좀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그 전력기기 회사인데 이번에 미국의 빅테크 향으로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변압기를 수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는 좀 많이 올라서 약간 부담은 되지만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JS 코퍼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에 영업이익이 크게 오를 것 같고 특히 이제 베트남의 대미 관세율이 20%로 확정됐잖아요. 베트남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가 컸는데 관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중국 업체에 비해서 이제 유리해졌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호텔이 지금 비수기인데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좀 자꾸만 오니까. 그래서 주가 싸고 호텔 또 미국의 이 수출 이 부분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괜찮은 실적을 낼 것 같다. 그래서 골프존, 산일전기, JS 코퍼레이션을 한번 또 주목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도 엠블리의 비밀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얘기 드디어 해보겠습니다. 6만 원대 후반, 7만 원 고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조정은 오히려 하이닉스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하이닉스 조정은 하이닉스가 잘못했다 이거보다도 삼성전자 부활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재평가로 해석을 해야지 하이닉스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